개인으로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긴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뭐 교수님들 앞에서 뭐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도 사실 당장 겪는 일이 이제 영유아 건강검진 하시다가 보면은 특히 의사소통에서 그 스크리닝하는 의미가 조금 별로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두돌된 아이가 와서 엄마 아빠를 못한다고 했을 때 막상 그 의사소통에서는 진짜 웬만한 지적장애 수준이 아니면은 좀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 쪽으로 특별히 어떤 단계에서 리퍼를 해야 될지 인테그레이트가 되는 부분을 잠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내용은 K-스냅샷에 근거한 영유아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이 되겠습니다. 우선 격차를 보시면은 K-스냅샷 개발이 된 경우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 문항과 함께 K-MBCDI, 여기서 K-MBCDI는 MBCDI라는 거는 이제 메가더 마테스라고 하는 두 분이 CDI는 의사소통 목록의 약자입니다. 커뮤니케이티브 디벨로퍼먼트 인벤토리라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배소영 박금주 교수님 두 분이 한국판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편 낱말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BC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아이의 그 현재 언어 발달이 패스인지 페일인지 하는 준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에서 K-스냅샷 개발은 그 현재 한림대 배소영 교수님하고 조선대학 윤호진 언어병리학 교수님 그리고 딜 질커슨이라고 하는 분은 그 미국 리나라고 그 언어발달 연구소의 연구소장이고 언어학자로 계십니다. 세 분에 의해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를 맡고 이제 후반부에 강의 맡아주실 선생님께서 이 리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리나라고 하는 건 Language Environmental Analysis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언어 연구소인데요.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여기 녹음기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그 발성하는 거를 아침부터 눈 떠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때까지 한 10시간 정도의 녹음한 내용을 아이그 멜빵 바지 포켓에다가 이 녹음기를 장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한 녹음 내용을 이 특수 제작된 이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시키면은 음성이 저절로 분석이 되는 그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K-스냅샷은 여기서 보시면은 KSHB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 발달 검사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SHB는 코리아 스마터 해피어 베이비, 그러니까 보다 총명하고 행복한 아이 연구. 그래가지고 여기에 참여한 기관으로는 한림대학교하고 서울성모 소아청소년과 아이들 세상원 리나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Language Environment Analysis에서 www.rinababy.com을 치고 들어가시면은 이제라도 그 30개월 된 아이의 그 차트를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KSHB 스타디의 연구 목적은요, 그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라고 하면은 그 아이가 스스로 발성한 발화수, 그리고 엄마와 함께 이루어진 상호작용수, 이런 언어 환경이 아이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연구 대상은 4개월에서 17개월 아동의 98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기간은 2012년 12월부터 15년 5월까지 거의 30개월에 이루어진 종단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요, 아까 잠깐 보여드린 특수 제작된 녹음기를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10시간 이상을 녹음한다고 그랬는데요.
여기서 주기적이라고 하면 첫 6개월은 일주일에 3번, 그 다음 6개월은 일주일에 1번, 그 다음 6개월은 한 달에 1번, 그 다음에 6개월에 1번 이렇게 주기적으로 녹음한 것을 아이가 나타낸 들려준 낱말수, 그리고 어른과의, 특히 엄마와의 상호작용수, 그리고 이때 그 발성수, 이거를 언어 환경을 분석해서 매 6개월마다 언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중간중간에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쪽에서는 어머니들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나라가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불과 지금 뭐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후반기에서 강의하실 분이 그 아웃풋을 잠깐 그래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를 어메이징 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들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이렇게 어떻게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느냐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 검사는요, K-스냅샷에 근거해서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3에서 36개월 아동 426명의 결과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연령에서 80% 이상 정반응한 항목만을 선택해서 문항을 개발한 겁니다. 현재 이 K-스냅샷 저작권은 우리나라에 있고 저희는 아직은 한국판으로 하는 거는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 나온 거는 저희가 웹사이트에서는 업로드를 금하고 단지 외래에서 체크리스트로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만 허가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스냅샷 코리안에서 이제 아동 이름과 검사일과 생년월일 응답자를 쓰시고요. yes 아니면 n, 그러니까 no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yes의 근거는 예를 들어서 엄마를 표현했다 하더라도 어쩌다가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아니고 적어도 일관성 있게 2번 이상 나왔을 때 Y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어쩌다 한 번 나오는 경우거나 아니면 전혀 못하는 경우는 N으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번 항목에 대해서 시작을 하시다가 5항목 연속해서 N이 나오면은 그때 멈추고 앞단계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으로는요, 이 언어와 행동 발달 지원 스크리닝의 자세한 각각의 문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0에서 5개월, 그래서 35개월까지 큰 묶음으로 해서 각 5개월씩마다 6단계의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번 첫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에게 말하면 목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쳐다봅니다. 이때 하는 요령은요, 누워있는 아기 얼굴 앞 한 30cm 거리에서 주의를 끌고 시작하다가 아기의 그 반응을 관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눈을 돌리고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지, 이게 되면 yes고요. 아니면은 n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항목으로는요, 어른이 미소 짓거나 소리를 들려주면 아이가 소리를 내는지, 그러니까 이때는 그 검사자가 아기의 그 주의를 끌어 눈맞춤을 일단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제 엄마가 아가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도록 합니다. 이럴 때 아기가 검사자를 대했을 때하고는 달리 뭔가 방글방글 웃는다든지 소리를 낸다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다르게 부모를 알아보는 듯한 그런 형태면은 예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소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언어적인 의미의 옹알이가 아니고요, 푸잉이라 그래가지고 초기 옹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구구처럼 이렇게 초기 목소리, 그러니까 목 뒤에서 나오는 단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아이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다른 울음소리로 표현하는지, 그러니까 배고플 때 내는 소리, 그리고 짜증내거나 기저귀가 축축해서 불편하거나, 그리고 아부둠이나 콜릭처럼 배가 아파서 나는 소리, 이게 이제 청지각적으로 다르게 퍼셉션이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들 분이 이 소리를 감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도 이거를 오디터리하게
유지가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아부도미날 콜릭으로 배가 아팠을 때는 그 성대 조직에 또 긴장과 경직성 그리고 호흡 체계하고 근육 변화로 인해서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개 변수가 6가지가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위에 3가지 F0 기본 주파수 그리고 습관성 피치하고 인텐시티에 있어서는 이 헝거 이 배고픔과 페인에 있어서 유의하게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생아 울음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음향학적 특성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기분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울음이나 웃음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로 표현하나요? 이때 아이가 침대나 보행기 등에 혼자 있을 때 혼자서 옹알이를 하거나 그거와 같이 목 뒤에서 나는 목구멍 소리를 내는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이따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입으로 장난감이나 사물을 가져가는지, 그러니까 무조건 입으로 가져가서 빨거나 무는 등의 탐색 행위가 있는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아이가 소리를 내어 웃나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고 있는 아기의 얼굴을 만지면서 말을 걸을 때 한 2, 3초 동안 그냥 미소보다는 소리 내어 웃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후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얼릴 때 이때는 옹알이가 저희가 초기 옹알이가 있고 버글링이라 그래가지고 후기 옹알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후임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런 언어적인 의미는 전혀 없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6개월까지의 단계고요. 그다음에 에서 5개월까지의 단계를 보셨고요. 그 다음에 2번째 파트 6에서 11개월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에서 일곱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다양한 소리로 발성놀이를 내나요? 여기서 발성놀이는 보컬 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아이가 자기 말소리를 가지고 노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도가 높거나 낮은 음도의 소리가 소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리고 뚜레지, 내뿜는 소리, 공기 내뿜는 소리, 뚜레지 소리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부모하고 말하듯이 옹알이를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음의 높낮이를 사용해서 대화하듯 옹알이를 하는지, 보컬 플레이가 있는지. 근데 저희가 보면은 이게 자폐 성향이 있거나 상호작용이 좀 일반 아이들보다 적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청지각적으로 문제 있는 아동은 이 보컬 플레이의 빈도가 작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컬 플레이 빈도가 높은 애들이 언어 단계에 있어서도 진정이 빠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2개 이상의 모음 소리를 내나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게 과도한 긴장을 요구하는 소리는 안 나오더라도요. 이게 모음 같은 아, 우, 어 정도의 모음 같은 옹알이가 내는지, 그 다음에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우선 자기의 그 별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기가 들어가는 게 좀 발음하기가 힘든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뭐 한 예로 이름이 희욱이다 그러면 희욱이라고 다 안 부르고 우가 이렇게 연달아서 부를 때 우기 소리만 들어도 자기 이름인 줄 알고 반응을 하는지, 그 이름을 부르는 상대방한테 머리를 돌려서 쳐다보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주의를 끌려고 큰 소리를 내거나 소리를 만드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기 등의 의사소통 의도와 관련된 소리인데요. 이때는 어떤 포인팅은 아니고 단순히 소리로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특별한 요구하기라기보다도 본인이 눈에 익은 장난감을 조금 갖고 싶어서 본인 팔이 닿지 않는 저쪽 건너에 책상에 있는 장난감을 보고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조인트 어텐션이죠.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관심을 그쪽으로 끌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지를 보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이제 2개의 비슷한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지, 그러니까 바바바, 다다다. 그러니까 아까는 모음이었고요. 지금은 자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후기 옹알이 수준이고, 지금 돌이 안 됐는데도 엄마가 가끔가다 흥분해서 우리 아이가 엄마 소리를 냈다고 하는 단계가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입술 소리거든요. 엄마, 이렇게 빠, 마. 이게 양쪽 위아래 입술이 붙어서 내는 양순음 소리이기 때문에 이 소리가 제일 내기가 쉬운 단계가 되기 때문에 우연히 본인이 하다가 엄마 소리를 내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안아줄까 안녕이라고 하면 아이가 팔을 올리거나 손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엄마가 빠이빠이 하고 이렇게 먼저 제스처를 안 해도 그냥 엄마가 헤어지면서 안녕 소리만 내도 아이가 빠이빠이라고, 그러니까 모방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손을 흔드는지,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주 양육자가 애기한테 어부바, 그 어부바 소리만 내도 아이가 등 뒤로 쪼르르 와서 엎으려고 한다든지, 도리도리 하면은 아이가 실제로 저쪽에서 고개를 막 흔들면서 건너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2단계에서는요, 그 뚜레질 소리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컬 플레이고요. 그러니까 음성으로 나오는 순서를 보시면은 0에서 6개월까지의 푸잉, 그러니까 그처럼 목구멍 뒤에서 나는 소리가 있고요. 2번째로가 이제 보컬 플레이, 그 다음에 3번째가 버블링이라고 해가지고 후기 옹알이 뚜레질, 내뿜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Reading go. Go. Reading go. Hey, let it go. 이 벌벌림이 소리 옹알이가 되겠고요. Alright.
10세 17개월 단계를 보시겠습니다. 우선 아이가 이제 크게 세 번째 카테고리에서 13번째가 되겠는데요. 아이가 다른 사람이나 자기의 소리를 모방하나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엄마가 애기한테 우리 맘마 먹자 맘마 그랬을 때 아이가 엄마 소리의 그 맘마를 자기가 맘마 이렇게 한번 모방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낸 맘마 소리를 자기한테 한 번 더 모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맘마 먹자 맘마 했을 때 맘마 하면서 그 맛소리를 혼자 맘마 이렇게 하는 단계고요. 또 초인종이 띵동해서 아빠가 봤을 때 엄마가 아빠다 아빠 그랬을 때 아이가 아빠 하다가 혼자 뒷소리만 빠빠빠빠 이렇게 하면서 아빠한테 달려가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 여러 개의 다른 소리를 붙여서 말하나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돌전에는 같은 모음이거나 같은 자음이거나 그랬는데 이제 돌이 지나면은 이제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 다른 단계가 되고요. 이러면서 좋은 발달이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5번째로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어른에게 알리기 위해 손짓, 몸짓을 하면서 소리내나요. 그러니까 돌 전에는 원하는 게 있어도 포인팅이 아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리로 요구사항을 한다면은 지금 돌이 지나서는 가리키는 포인팅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단어를 말하나요? 사실 돌이 지나면 이 단계에서는 적어도 엄마 아빠 볼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공을 보라고 한다든지 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조금 빠른 아이들이 하지 합리를 하는데 이건 음절 축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유나 물, 공, 보 이렇게 이음이 빠지거나 리을이 빠지는 이런 종성과 음소의 탈락을 보게 되지만 이거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발달로 보겠습니다. 오류가 아닌 정상적인 좋은 발달이 되고 이 아이가 물로 못하더라도 무라도 일관성 있게 쓰고 엄마로서는 이 아이가 무만 해도 엄마가 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된다면 정상적인 발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에게 뭔가 달라고 했을 때 상대방에게 주나요? 이때는 주로 포커스가 명사의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달라고 하거나 기저귀 어딨어? 우리 공 가지고 놀자 할 때 기저귀나 신발이나 공을 가지고 온다면은 가능한 제대로 된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하나의 어휘로 이해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동작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신발 가져오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신발 신자 했을 때 아이가 신발 신는 흉내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저귀 가져와 했을 때 아이가 기저귀를 가져오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동작이라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저쪽 방에 있는 거 저쪽에 가서 기저귀 가져와까지 연결 동작은 아니더라도 그냥 한 가지 동작 기저귀 가져와 아니면은 신발 가져와 여기에 응하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돌 반이 지나면은요 우선 자신의 신체 부위의 이름을 아는지 그러니까 눈, 코, 입이 어디 있는지 올바로 가리키는지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적어도 10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일관된 소리로 말하는지 여기서 특히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 아이스크림을 정확하게 발음하기는 좀 어렵고 제대로 발음하는 애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아이킴으로 해도 이 아이로서는 아이스크림으로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머니 합리, 할아버지 합지 이런 식으로 음절 축약이 되는 것 역시 정상적인 좋은 발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책에 있는 사물의 이름을 들려줬을 때 가리킬 수 있는지 고양이 어딨어, 멍멍이 어딨어 했을 때 책에 있는 사물을 가리키는지 그 다음에 대화 중에 들었던 단어를 자발적으로 따라 말하는지 아까 우리 맘마 먹자 맘마 했을 때 아이가 그때는 모방이었고요. 한돌 반이 지날 때는 은연중에 들었던 소리를 우리 우유 먹을까? 우리 모자 써야지 모자 이거를 우유하고 모자를 아이가 은연중에 들었던 말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결 동작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신발 가져와서 탁자 위에 놓아 이렇게 두 가지 연결된 동작을 한다는 것은 문장 구조의 이해가 시작한다는 시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다른 동사를 몸짓, 손짓 없이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큐 없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아기한테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려 했을 때 손짓으로 저쪽 구석에 있는 엄마가 쓰레기통을 가리키지 않고 어떤 큐 없이 말로만 그냥 했을 때도 아이가 갖다 버릴 수 있는지, 이때 좀 잠시 아기한테 반응할 시간을 주면서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돌이 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단계가 친숙한 사물의 이름들을 말하는 거,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때는 발음은 조음은 상관없습니다.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아이가 음절 취하기 이때도 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봄을 끝까지 미음 받침이 꼭 안 나오더라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책을 보여주면서 그림을 가리켰을 때 아이가 해당 그림의 이름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역시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앞단계, 그러니까 두 돌 전에서는 엉엉이 어딨어, 고양이 어딨어, 그럴 때는 아이가 가리키는 걸로 아이가 인지를 하면 된다고 했지만, 이제 두 돌이 지나면은 이게 뭐야 했을 때 아이가 봉 아니면 양, 멍멍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종결 어미가 나옵니다. 자다, 지네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지. 그 다음에요, 두 개의 단어를 연결해 말하는지. 이제 두 낱말 조합 시기가 되는데요.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단계에서는 이걸 한다 그래서 잘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미 사실 조금 빠른 아이들, 여자인 경우에는 18개월에 이미 두 단어 조합이 나오기 때문에 두 돌이 지났는데도 두 단어 조합이 안 된다면은 조금은 어머니한테 좀 워닝을 시켜서 계속 좀 관찰하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언어 확장하는 방법을 좀 일러주셔서 확장하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엄마 까까 하나만 줘 했을 때 그 하나라는 그 개념과 그 인지가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물의 용도를 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칫솔이 있으면은 그냥 흉내내서 치카치카 해야 하는 손으로 칫솔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흉내내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어떤 형식으로든지 말로 치카치카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개월이 들어서는데요.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 알아듣기 힘드나요? 이 단계가 여자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런 게 아주 흔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음이 세 돌 전에는 조음까지는 크게 문자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간혹 말이 빠른 여아인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가 말은 잘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딱 오늘 온 아이인 경우를 얘가 이제 7개월이고 아직 세 돌은 안 됐습니다. 근데 아이가 본문으로도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아빠가 내일 생일이니까 나 내일 뭐 사줘. 알았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으로 다 나오는데 엄마는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아빠가 못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문장이 애가 이미 이제 어휘 폭발기는 지났죠. 근데 이제 어휘 확장이 급속도로 되면서 말이 빨라지면서 발음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차라리 어휘 속도가 느리면은 뭐 조음까지 언급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말이 확장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오히려 조음을 건드려줘서 조음점을 자극해서 조음을 조금 치료해주는 게 빠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의사소통이 자꾸 본인은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자꾸 되묻는다든지 뭐라고 자꾸 이제 나중에 엄마까지 되물으면은 아이가 좀 미치게 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시되는 발음과 문제시되는 발음의 예와 구강 내 발성 구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 3세 이전이라도 문제가 되는 발음은요, 우선 영국애음, 예를 들면 그라든지 치경음, 스즈츠를 전혀 산출하지 못하는 경우, 두 번째로는 세 번째 웅얼거리면서 모음 위주로만, 그러니까 이리 주세요 하고 지읒이 안 나오고요, 이리 오해요 이게 웅얼거리면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한 음절씩 끊어서는 말할 수 있는데 이어서 못하는 경우, 예를 들면 비행기 해봐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해보라고 할 때는 잘해요. 그러니까 비 해봐 그럼 비 하고 또 행 해봐 그럼 행하고 기 해봐 그럼 기 하는데 비행기 그러면 이잉 해버립니다. 아니면 비만 하고 그냥 가버린다든지. 그 다음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발성을 한다는 거는 오랄 캐비티 프레셔하고 보컬 코드 성문의 그 프레셔 차이로 말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오랄 캐비티 프레셔를 사용 못하고 그냥 쥐어 짜는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입술을 꽉 다물고 흐뭇거리면서 으긋거리면서 막는 소리. 예를 들면은 앞발을 못하고 앞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세요를 못하고 흐뭇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의 그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까까를 따따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요.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까를 하라고 하면은 도저히 알아들일 길이 없고 특히 토마토를 호마호 이렇게 성문에서 나오는 소리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어머니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이리 주세요를 이리 우에요 이렇게 웅얼거리는 소리, 비행기 이렇게 음절을 이어지 못하고 이잉거리는 소리, 그리고 목을 막는 소리, 주세요를 흐뭇요 이거를 이어, 아빠를 아빠 이렇게 목 막는 소리 한다거나 이럴 때는 3세 이전이라도 조금 좋은 점을 자극해서 조금 훈련을 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나 그 세 번째 부강내 발성 구조 이 부분은요 그냥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위에 박스는 조음 동작이 비교적 쉬운 소리 주로 이제 양수는 입술 소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박스는 조음 동작이 어려운 소리가 되겠는데요. 3세 전까지는 이 화살표 이렇게 이동은 이 정도는 그냥 발달 단계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를 들면은 까까를 따따로 한다든지 사탕을 타탕이라고 한다든지 자동차를 타동차라고 한다든지 3세 전까지는 이 정도 화살표 정도는 괜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됐는데요. 이제 색깔 단어를 이해하는지 그러니까 어머니가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우리 여기다가 빨간 크레파스로 그려보자 하면서 빨간 크레파스 가져와봐 했을 때 아이가 그거를 제대로 인지하고 가져오는지 그 다음에 크기 개념이 이제 있는지 그러니까 크다 작다가 비교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 거보다 크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아이가 큰 공을 보거나 뭘 봤을 때 와 크다 이런 개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단어 조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하고 또 줘.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띄어쓰기가 됐을 때 네 단어 조합을 말하는 건데 어머니한테 네 단어 조합이 됩니까? 그러면 어머니가 가끔가다 돼요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 줄 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 글자니까 그게 네 단어 조합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근데 이게 띄어쓰기로 네 개가 나와야 되고요. 근데 어머니들이 의외로 이게 사실 의사 선생님들에게 당연히 아는 거인데도 어머니들이 의외로 이렇게 단어에 대해서 개념이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하실 때 그냥 어머니들한테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시가 문항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물어보시는 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그 어머니가 굉장히 이렇게 아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분인데도 아이가 첫 단어가 언제 나왔나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엉뚱한 답을 조리원에서 했다든지 전혀 그러니까 의외로 깜짝깜짝 놀랄 대답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잘못 이해하셨나 그래서 다시 물어봐도 역시 조리원에서 한 것 같다고 또 계속 또 웃기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냥 여러 교수님들께서 그냥 사실 제가 잠깐 마련한 그 체크리스트 보시면은 그렇게 문항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시제 이제 문법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먹었어, 놀았어 이렇게 문법 발달 과거 시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조사 엄마가 아빠는 이런 이 두 단계가 조사하고 과거 시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 문법 발달이 시작하는 중요한 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KMBCDI 근거한 표현 낱말 리스트가 되겠는데요. 사실 그 2년 전에 그때 소아과 연수강좌 때 그 MBCDI에 나온 표현 낱말 리스트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원장님들께서 아이들 진료보다 보면은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더 요약해서 진짜 이 나이에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하는 것만 다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17개월 이전에 75% 이상의 아동이 표현하는 낱말, 맘마, 엄마, 아빠 이 세 개는 나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반에서 두 돌이 되면은 이 정도 32개, 앞에 거까지 합쳐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돌이 지나면 이 정도, 그 다음에 세 돌 전에 이 정도인데 사실 이걸 일일이 세기는 어려울 거고요. 러프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한 반 정도도 안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원인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솔직히 저희 때만 해도 말이 늦으면은 늦나 보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점점 사실 어떤 원인으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환경 호르몬의 역할도 있을 거고 또 맞벌이하는 부분도 많으시다 보니까 주 양육자가 자꾸 바뀌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아동이 많아야 한두 명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자폐라기보다는 자폐 스펙트럼 범주 안에 드는 애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오히려 저희가 해보면은 두 돌 정도부터 얼리 인터벤션 할수록 효과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세 돌까지는 당연히 기다려도 되는 걸로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의사소통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언어가 걸러지지 않으니까 조금 타이트하게 원인을 시켜주시는 인디케이터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늦는 경우에는 사실 말이 그냥 느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언어 지연인 경우라면은 그냥 좀 시간이 해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이 나오려면 교수님들 다 아시는 얘기지만 보고 듣고 느끼는 감각과 인지의 균형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말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얼리 인터벤션을 해주면은 훨씬 언어 확장이 잘 되고 효과를 훨씬 빨리 보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3세까지는 내가 레피드 그로스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리버시블한 단계이기 때문에 좀 얼리 자극을 주면은 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ABC를 근거로 했을 때 이 아동의 발달과 언어가 패스인지 회익인지 하는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 항목 구성이 5개월까지, 11개월까지, 17개월, 23개월, 30개월, 35개월 이렇게 6단계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항목에 있어서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각 단계에 있어서 6점, 6개를 6항목을 다 한다 그래서 잘한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그냥 정상으로 발달하고 있거나 그랬는데 모니터링하는 기준은 한두 개를 못하게 되면은 반드시 3개월 후에 모니터를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반밖에 못했다 그러면은 그냥 기회 봐서 하자가 아니고 그냥 이제라도 심화 언어 및 발달 평가를 공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의 연령이 시작하는 연령의 아동인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되겠느냐면요. 아이는 이제 17개월부터 검사를까지 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 보시면은 12개월에 왔습니다. 12개월에 왔으면은 사실 바로 그 단계에서 검사하기는 너무 앞에 있는 개월수가 되겠죠. 그러면 백시켜서 한 단계 뒤에서 검사를 하되 그 대신에 점수는 1점이 타이트하게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4.5점에서 모니터링이지만 이렇게 백시켜서 한 단계 돌아가서 하는 경우에는 5, 6점 이때 재검사 4점 이하만 돼도 바로 발달평가, 언어평가를 보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한 근거를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 어휘가 있는 경우에 추후 평가 권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할 내용은
우선 전반부를 제거하고 후반부는 이렇게 리포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저희 기관에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부모 교육을 통해서 할 것인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간 단계를 미숙아에 대해서 그 프로그램 델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피는요, 사실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우선 델피의 약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덴큰, 생각, 그리고 엔트비큘룸, 발달, 그다음에 리벤, 사랑, 필렌, 감정, 인디비주얼, 개별화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독일 같은 나라는 이번에 사실 독일 델피 프로그램 담당 관련자분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설명만 들었는데요. 거기는 각 도나 시마다 이렇게 미숙아 담당 부모 상담과 치료, 교육 관련자들이 배치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기에 관련된 치료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당연히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델피 프로그램은 발달 지연이나 장애를 가질 위험군에 처한 0에서 3세 영유아의 언어 인지 및 운동 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델피 프로그램에 인지되어 있는 밑바닥에 있는 기초 과정으로는 우선 그 모해착 프로그램의 일종인 신체 발달, 감각 발달을 통한 심리 운동, 그리고 심리 발달, 뇌신경 발달, 언어 발달, 특히 스킨십의 심리학, 영양학, 수면, 울음, 수유 등이 기초 과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스 프로이켄이라 그래가지고 독일에서는 그 미숙아 담당 부모 상담 이게 일주일에 2-3번씩이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동 발달 지원 그리고 각 도시마다 있는 조교개혁 센터를 통해서 미숙아 케어가 정기적으로 나라에서 거의 무료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EFCNI는 European Foundation of the Care of Newborn Infant의 약자로서 예를 들어서 1000g 출생의 한 48%가 학교를 갈 때쯤이 되면은 집중력이 감소가 되고 학습 장애, 지각 장애 및 운동성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숙아 아이들의 특히 1000g 미만의 취약을 위한 기본 운동 능력으로는 사실 겉으로 봐서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아이들을 세심하게 케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글씨를 쓴다거나 뭐 자전거를 탄다거나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글씨를 쓰려기까지의 그 단계가 벌써 3세가 되면은 처음에는 각이진, 네모, 그 다음에 각이 없는 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그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5세쯤이 되면은 움직임 순서와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에서는 예를 들어 동그라미 안에 그 크레파스로 그릴 때 그 선을 안 벗어나고 그 안에 그린다는 게 굉장한 집중력과 손의 그 미세한 동작을 요구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세가 되면은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취약 전에 이 6개의 단계를 꼭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 발로 서서 뛰는 수 있는지, 바닥에 침공을 받는지, 바닥에 한 번 치고 두 손으로 받을 때 그 시선과 집중력을 보는 게 되겠고요. 롤러나 자전거 타기, 사람 그리기, 그리고 연필 3손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지, 그림을 가위로 자를 수 있는지 이런 단계를 보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델피는 그냥 잠깐 인트로덕션만 잠깐 말씀드렸고요. 저는 여기까지고 후반부로 어떻게 할까요? 혹시 궁금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중간에 질문을 좀 받으시고
예,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혹시 혼돈이 될까봐 제가 한번 다시 질문 겸 여쭙는데요. 요 각 이제 그 섹션마다 지금 6개의 항목이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연령에 해당되는 아기들 이렇게 예스냐 노로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아까 원장님께서 이걸 다 하는 것이 다 패스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반밖에 못하거나 뭐 그 이하면 무조건 이제 좀 더 심화 평가를 하거나 인터벤션이 필요한 상태로 보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셨죠. 근데 이제 뒤로 가니까 그 아까 31번 문항에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나 알아듣기 힘드나요? 그 여자아이가 이제 그 언어 확장이 확 일어날 빠르기가 빨라지면서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인데 여기 노면 1점이라는데 이게 제가 무슨 말인지 잘 캐치를 못했습니다. 노면 1점. 예, 요 칼로에 노라면 1점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지금 요 프린트아웃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알고 있기로 그냥 예스는 1점, 노는 0점으로 해서 스코어링을 해서 한 섹션당 6점 만점으로 보는 걸로. 죄송합니다. 그 잘못. 노면 0점이죠? 네, 맞습니다. 예스가 0점하고 1점하고 두 가지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막 시작하는 연령, 그러니까 각 항목마다 뭐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30개월 그때 왔을 때는 너무 그 패러그래프에 넣기는 너무 이르니까 그 아래 항목으로 내려가서 그 아래 항목을 무조건 다 하거나 한 개 정도. 한 개 정도 했을 때도 좀 워닝 정도. 워닝 정도, 예. 예. 그리고 3개월마다 모니터링하는 정도. 네, 그리고 한두 개 잘 못하면 두 그거는 개까지, 심화평가. 예, 두 개까지 못하면 심화평가. 근데 사실 이 기준이요, 교수님. 이게 저희가 해보면은 이게 결국 인지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얼리 인터벤션 하는 게 훨씬.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그냥 요즘에 뭐 좀 늦된다, 좀 기다리라, 뭐 재활약과 같은 데서도 어떤 경우에는 사실 3살 이전에는 안 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빠른 선생님도 30개월 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의견에 반해서 이 에이지 크라이테리아별로 아무리 얼리 인판트라 하더라도 즉 12개월 이전의 아기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 연령에 해당하는 인터벤션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무한말로 어머니들이 아직까지도 말이 늦고 이러면 재활학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재활학에서는 뇌병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애기들은 병 같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극성스러운 엄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학 교수님이 기다려도 된다고 하니까 재활학에서 특히 뭐 괜찮겠지 했는데 막상 새돌이 와서는 너무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쉬워하는 거죠. 그때 할 거를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버한다 하더라도 일찍 얼리 인터벤션 하는 게 아이한테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인터벤션은 언어 치료는 어떻게 교수님 그러니까 언어 치료가요. 어떻게 보면은 1대1로 놓고 뭐 해봐 이런 언어 치료는 아니고요. 사실 세돌 이전에는 아이가 어떻게 보면 놀이 치료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치료라는 게 그 구조화된 상황에서 처음 보는 선생님하고 그 주어진 시간에 하고 그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오거든요. 발화가. 근데 치료실 문 밖을 나가서 집에 가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아이한테 직접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훨씬 일관성 있게. 그러니까는 사실 치료는 일관성 있는 게 목표고, 그러니까 어머니들한테 일러줘서 기본적인 언어 확장하는 방법을 일러드리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예를 들자면은 아이한테 이제 그 일주일에 목표 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목표되는 언어를 잡고 그 언어가 나올 수 있는 그 놀이치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뭐 기차놀이를 한다. 그럼 거기에 관련된 기차를 계속 들려줄 수 있는 관련된 문항을 조성을 해서 들려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언어 치료를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눈맞춤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고 호명 반응이 되고 적어도 언어 모방은 돼야 언어 치료를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은 두돌이 됐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안 나와요. 모발하고 엄마 해봐. 그러면 엄마 소리도 안 나와요. 그런 애들은 저 언어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 치료에서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때는 부모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엄마하고 아이와의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일러드립니다. 그래서 일러줘서 그거를 어머니들이 집에 가서 실제로 해보고 그걸 비디오로 찍어 갖고 오면 저희가 피드백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성인경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외래에서 쓸 수 있는 인디케이터, 크라이테리아하고 그리고 어머니와의 그 라포 형성을 위한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 않을 때 좀 아쉬운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집에서 좀 어떻게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큐를 후반부에 저희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선생님이 그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릴 겁니다. 질문있습니다. 중간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검사 중에 KMDCDI하고 K-스몰차하고 KSQ KSQ하고 어떤 차이가 요 설문지 요거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거는요, 교수님,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까 그 K 스냅샷과 스냅샷을 한국판 버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전국에 1,550명, 그래서 각 도별로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언어 평가를 해서 K 스냅샷 항목을 한국판 버전으로 만들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아마 4월달까지 지금 반은 했고요. 4월달까지 하면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서 듣다 말하는데요. 네네. 10시간 이상 녹음하면 네네.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네, 그게요.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이제 저희가 실제로 해보면은 그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그 액티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까지 한 10시간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엄마랑 같이 계속 상호작용. 그러니까는 그 녹음이 되려면은 반경이 한 3m 정도, 3m 정도에서 듣는 소리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멜빵 바지를 입히고요. 멜빵 바지 포켓에 녹음기를 정착해서 엄마가 들려주고 거기에 대한 상호작용에서 나오는 발화수 이런 거를 감사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선생님 요새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좀 커뮤니케이션이 늦어진 애들이 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네네. 요새 핫 이슈가 되는 게 여기 미숙아 선생님들도 있지만 미숙아뿐만이 아니고 요즘 애들에서 미디어에 노출입니다. 미디어의 노출에 커뮤니케이션을 줄입니다. 소아과들에서 각광받고 있는데요. 애들이 어떤 한 말을 하기를 할 때요. 애교 커뮤니케이션 갖는 게 어태치먼트에서 똑같은 걸 반복해서 50번에서 70번 레스폰스를 주고받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요새 스마트폰이 문제겠죠. 언어 횟수가 줄었어요. 우리 학생은 그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줄어서 거기서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들이 요새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다 보니까 집에 와서 어머니들이 최대한으로 해주는 게 책 읽어주기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걸로 자의를 하세요. 내가 애한테 책을 읽어줬다. 근데 저희가 보면은 책을 읽어주는 게 안 읽어주는 것보다 낫지만 단 한 번이라도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말을 걸어주는, 지금 교수님 말씀 상호작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한테 놀아준다는 게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거는 전업주부도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그나마 책 읽어주는 게 사실 제일 쉽고 엄마로서도 어떤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업이지만 자폐 성향이 있는 애들은 오히려 그게 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애들이 암기해서 그냥 말을 해요. 그러니까 톤도 이런 억양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어디서 들어서 외워서 내뱉는 느낌.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5분만 쉬었다가요. 예, 5분만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 시작하겠습니다.